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2019 시작하겠습니다. 7월 6일 토요일 내3 WPI 그 전과 후 포럼이 열립니다. 황상민 박사님과 함께 WPI 경험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WPI 경험을 다른 사람과 나누고 싶으신 분, 누군가의 성공 스토리를 듣고 삶의 변화에 영감을 얻고 싶으신 분, 변화된 자기 삶을 황상민 박사님께 확인받고 싶으신 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 황상민 박사님께 상담을 받고 싶으신가요? 비슷한 WPI 프로파일 상담 사연을 봐도 알 수 없었던 자신의 본질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해결 방법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자기 삶의 통찰을 얻으시고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세요. 관련 문의는 WPI 심리상담 코칭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분노 조절이 안 된다는 사연이 왔거든요. 아, 그래요? 예, 어떤 사연인데요? 한번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분노 조절 장애 이래가지고 이 정신과 의사 칼로 찌르고 PC방에서 칼로 찌르고 이러면 다 분노 조절 장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거하고 비슷한 사연인가요, 그러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서울에서 외국어고와 명문대를 나와 현재 대기업에서 업무 능력을 인정받으며 회사 생활을 하고 있어요. 저는 뭐든 제 뜻대로 해야 하고 언제나 계획적으로 움직여요. 평소에 다이어리를 2개씩 가지고 다니면서 매일, 매주 한 달 단위로 해야 할 일을 체크해요. 부모의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면서 컸지만 고등학교 때 원하던 학교를 가지 못했던 것은 제 인생의 큰 충격이었어요. 제 불합격 소식에 어머니는 슬피 울었고 아버지는 술을 잔뜩 드시고 저를 때렸어요. 그때 넌 이것도 못하냐? 한심하다 등 제 스스로 모진 소리와 욕설을 일기장 가득 써놓기도 했어요. 타고난 성미도 있겠지만 회사에서 늘 바쁜 일정에 쫓기고 업무 특성상 마감과 상부 보고가 중요해지면서 저는 분노가 쌓였던 것 같아요. 상대가 정확도와 완성도, 마감 시간 준수 등을 안 맞추면 저는 몹시 화가 나서 스스로 통제하기가 힘들어질 정도예요. 가족과도 마찰이 많아요. 저는 매일 저녁 제가 샤워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일과에 지장이 없도록 모든 계획과 동선을 고려해 정한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시간에 화장실을 먼저 쓴 동생에게 제가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욕했습니다. 이성과 데이트 약속을 할 때도 제가 가고 싶은 곳이 있으면 2주 전에 예약을 해야 하는데 상대가 깜빡 잊고 예약을 못하면 참질 못하겠어요. 상대가 저를 소홀히 대하는 것 같아 서운하고 원망스러워 악을 쓰며 울었어요. 그는 결국 저에게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 옆에 있는 것 같고 나날이 자존감이 떨어진다며 이별을 통보했어요. 제 생각에 저는 지금에 이르기까지 정말 많이 노력해왔으니 더 나은 대접을 받는 게 당연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대접을 못 받고 제 기대치가 충족되지 않으면 정말 화가 많이 나고 제 스스로 분노 조절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이 사연은 어디 신문에 나와서 어떤 정신과 의사가 상담을 해준 사연 아니에요? 네, 이게 정신과 의사의 상담 코너에 나온 사연인데 네. 여기에 대한 정신과 의사 상담을 요약하면 네. 첫째, 문제의 원인은 당신에게 있는 게 아니라 괴로운 어린 시절의 기억에 있다. 둘째, 즐겁고 편안하고 행복하게 생활해라. 일상에서 뭐가 가장 중요한지 생각해봐라.로 요약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요? 근데 여기 마음 편히 가져라. 뭐가 제일 중요한지 생각해라.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아주 당연한 말 아닌가요?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가 한 거죠. 정신과 의사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당연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정신과 의사가 해줄 수 있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 사연을 보내신 분은 분노 조절이 안 돼서 이걸 해결하고 싶다고 상담을 보낸 건데 정신과 의사는 마음 편히 가지세요 하면 이게 이분의 문제가 해결이 되나요? 저거 아파요. 그러니까 약 먹으라. 그거하고 똑같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게 네, 뭐가 이 궁금해요? 정신과 의사가 본인이 부모로부터 이런 영향을 받은 것을 알고 안다는 전제하에 괴로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이게 부모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은 것을 아는 것과 내 괴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그런 질문을 할 때는 본인이 이미 정신과 의사가 이야기한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라는 그거를 지금 저한테 묻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나는 이 정신과 의사가 이야기한 게 틀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어떻게 연결이 돼 있는지 말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게 맞는지 틀렸는지 그게 중요하거나 이
뭐 사연을 보낸 사람의 문제와 관련이 없는데 내가 그걸 왜 설명을 해야 돼요? 근데 저는 제가 이 사연자한테 빙의를 해봤을 때 네. 정신과 의사가 이런 말을 해줬다면 하나도 도움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정신과 의사가 내한테 이야기해 준 게 도움이 안 돼요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또 그러면 선생님 저는 제가 가진 문제가 뭡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야지. 저 문제는 분노 조절 장애인데요. 그런데 정신과 의사는 부모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분노는 뭐 네가 그거를 아는 만큼 잘 조절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맞나요? 이러면 내가 뭐라고 그럴까요? 내가 그 정신과 의사 멍청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좋아요? 아니면 정신과 의사분이 훌륭한 말씀을 하셨네요. 그걸 따르면 되겠네요.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나요? 그거는 엄마 좋아요, 아빠 좋아요 이 질문하고 똑같은 질문을 내한테 하는 거가 되는 거예요. 대체 그래서 다시 묻는 거야. 이 사연을 보내신 분은 무슨 질문을 했고 뭐를 알기를 했는데 정신과 의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한 게 본인 생각에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지 좀 차근히 이야기를 해보세요. 난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저 이렇게 웃으면서 웃으면서 열받는 거를 나타내는 방법, 이걸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다시 그러면 한번 이야기를 한번 정확하게 뭐를 묻는지 한번 조금 이 방송 듣는 분들한테 이야기를 해주면 어떨까요, 우리? 이분이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사연자분 보면요, 자기 기대치가 충족되지 않으면 정말 화가 난대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 분노 조절이 안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은 할 수 있을까? 자, 지금 보세요. 우리가 똑같은 내용을 이야기해도 저 기대치에 내가 충족을 못하면 화가 납니다. 네. 그러면 이 화가 나는 것 자체는 내가 분노 조절 장애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가요? 기대치에 충족이 돼서 화가 안 나는 게 우리가 정상인가요? 그러니까 자기 기대치에 충족이 되면 화가 날 일이 없는 건 아니죠. 저도 저 기대치에 충족이 안 안 되면 돼가지고 지금 화가 나서 지금 이 화를 좀 내고 있잖아요. 그거 안 느껴지세요? 느껴집니다. 그렇죠. 그럼 제가 분노 조절 장애인가요? 그건 아니죠. 아니죠. 예. 저는 사실 제가 기대치가 충족되지 않으면 화가 나요. 네. 그래서 그 화를 저한테 끊임없이 내요. 그러면 제가 분노 조절 장애라고 정신과 의사한테 찾아가야 되겠어요? 안 찾아가야 되겠어요? 안 찾아가셔도 지금까지 찾아갈 일이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저 기대치에 충족이 안 돼서 화가 나는 그것 때문에 제가 학교 다닐 때 내가 반에서 1등을 안 하면 화가 나가지고 다음 기말고사에는 내가 미친 듯이 더 공부를 할 수 있게 됐다라고 하면 믿겠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자기 발전으로 쓸 수 있는 건데 그렇죠. 자기 발전의 에너지고, 이 친구도 자기가 바로 저는 제가 원하는 목표를 모두 이룬 편이에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가장 자기 발전의 핵심이 자기가 원하는 거, 기대하는 걸 이루지 못할 때 화가 나는 거였다라는 거. 마치 자동차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휘발유 넣어야 되는 거하고 똑같은 거, 그거를 문제라고 생각을 하면 문제를 잘못 집은 거잖아요. 그럼 이분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닌.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을 스스로 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고, 예. 내가 문제가 없다고 하면 문제가 없는 것이 심리 문제의 가장 핵심적인 특성이다라고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럼 이분 자기가 뭘 믿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가 마음의 병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내 마음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그게 병이 되기도 하고 병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정확히 아는 것이 마음의 병의 에센스예요. 예. 프로이드 할아버지가 왜 마음의 병이라는 걸 처음 이야기하면서 무의식이라는 것을 언급을 했냐면, 저 사람이 자기가 몸이 아프고
몸은 이미 정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손이 안 움직여요. 어깨가 아파요. 허리가 아파요. 이러면서 이빨이 아파요. 그런데 치과의사는 아무런 정세가 없다고 그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그러는데 제가 왜 아파요? 그건 당신의 무의식이 지금 당신을 괴롭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병입니다라고 이야기한 게 프로이드가 마음의 병에 대해서 이야기한 가장 핵심이잖아요. 네. 그럴 때 단순히 그것이 무의식이 아니라 의식으로서 내가 몸이 안 좋은 거는 내가 마음에 스트레스가 많이 받아서 그래. 그 스트레스는 바로 그년이 나를 버려두고 도망갔기 때문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거나 그 인간이 나한테 사기를 쳐먹었어. 그래서 내가 이거 진짜 뭐 이렇게 생각을 할 때 그건 의식적인 차원에서 어떤 인간이 나를 힘들게 만들고 어떤 인간이 나를 괴롭히고 어떤 놈이 나를 덩쳐먹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피해를 당하고 있어서 억울해서 그럴 때는 의식적인 측면에서 마음의 병이고 내가 왜 그런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런 일이 어릴 때 저희 부모님은요, 제가 제대로 못했다고 저를 두들겨 팼어요. 그래서 저는 부모의 학대의 희생자예요. 이제 그 생각이 나네요. 제가 왜 어렵고 힘들게 지냈는지.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는 어린 시절에 이 학대받은 경험을 내가 그동안 생각 못하고 그냥 억누르고 있다가 이제 그거를 생각을 하게 되니까 내가 왜 목이 항상 아프고 허리가 아픈지 이제 이유를 알게 됐어요 라고 이야기할 때 신체적인 통증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무엇이라고 믿게 되고 의식하게 됨으로써 이제 그 병에 대한 나름대로의 이유를 알게 됐다. 그런데 되게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의 아픔 또는 삶의 어려움, 문제라고 하는 건 내가 그것을 무엇이라고 보고 싶어 하느냐, 무엇이라고 믿고 싶어 하느냐, 내 마음이 어디에 꽂히느냐, 이거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할 때 우리의 문제는 정해진다 라고 하면 그 문제는 보통 우리가 심리적 문제라고 규정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건 자기가 믿고 싶은 거를 믿으려고 하고 보고 싶은 거를 보려고 하는, 이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거의 대부분 심리적 문제라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은 독재자다! 그렇게 믿고 있는 인간들은 지금 문재인 정권이 문제라고 당연히 생각하는 거죠. 심지어는 김정은보다 못한 지도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될 자격이 없고 뭐 촛불 쿠데타로 대통령이 됐다. 정권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놓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미쳐서 그런 소리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 사연에서 주신 분이 저는 뭐든 제 뜻대로 해야 하고 언제나 계획적으로 움직여야 하고 그렇죠. 다이어리를 2개씩 가지고 다니면서 그렇죠. 기록해야. 근데 이게 저는 그 WPI 로맨 에이전트의 특성이라고 봤거든요. 로맨 에이전트만 로맨 에이전트는요, 이 정도까지 철저하게 자기를 드라이빙하지 않아요. 여기서 로맨 에이전트 성향도 있지만은 이런 경우에는 휴먼이나 아이디얼 성향도 같이 높아요. 그래서 로맨 성향보다는 M자형의 매뉴얼이 높은데 셀프가 상당히 높은 경우에 또는 트러스트가 상당히 높은 경우에 이런 상황의 모습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아요. 또는 심지어는 이런 분 경우에는 아이디얼, 휴먼, 로맨이 다 높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분이 상담을 왔을 때 박사님처럼 그렇게 WPI로 그 사람의 성격 유형을 설명해 주셨다면 오히려 이분이 마음이 편해졌을 것 같은데. 그거는 본인이 뭐 WPI에 대해서 믿고 또 나를 믿으니까 그런 소리를 하지. 정신과 의사 입장에서는 저 세뇌받은 또는 저 뭘 모르는 애가 저런 소리를 하는 거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본인 생각만 그냥 이야기를 하면 마치 쟤네들이 짜고 친한 지금 뭐 WPI 심리검사 지금 홍보하고 있냐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질문을 그렇게 하면 이 방송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져요. 그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말고 진짜 해야 되는 거는 사실 이분 사연에서 이분이 지금 문제를 뭐라고 보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정신과 의사는 뭐라고 상담을 해준 건지에 대해서 본인이 의문을 가지는 걸 질문을 구체적으로 하는 게 맞다는 거죠. 지금 그거를 뭔가 불만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담배도 안 피우는 사람이 예, 불만을 이야기하니까 결국은 불만 없습니다 이런 소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전체 불만이 뭐예요? 빨리 이야기해봐요.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이분이 노답이 아니에요. 이분은 아주 명확한 문제로 해서 저는 제가 원하는 목표를 모두 이룬 편이에요. 서울에서 외국어고와 명문대를 나와 현재 대기업에서 업무 능력을 인정받고 회사 생활을 하고 있어요. 저는 뭐든 제 뜻대로 해야 하고 언제나 계획적으로 움직여요. 평소에 다이어리 2개씩 가지고 다니면서 매일 매주 한 달 단위로 해야 할 일을 체크해요. 가령 주 3회 공복 운동을 하고 주말에는 욕실 청소와 방 청소한 거를 규율처럼 지키는 편이고요. 다이어를 쓸 때는 아주 작은 옷자도 용납하지 못해 늘 지우개와 수정 테이프를 가지고 다녀요. 그런데 이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들 어떤 느낌이 되게 멋있는 분, 너무 이 슈퍼우먼 느낌이 들고 엄청나게 자기 생활 잘하는 멋진 분이라는 거 아시겠죠, 그죠? 네.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진짜 그런 분이시죠. 이분이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의 아가씨일 거라는 생각을 하면 여러분 이분하고 데이트하고 싶어요? 아니면 이분이 나타나면 도망가고 싶어요? 무서울 것 같아요. 그렇죠. 무섭다라고 생각했지만은 저는 야 이분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남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아가씨하고 데이트하고 이런 아가씨하고 결혼하고 싶은 생각 들까요? 안 들까요? 안 들 것 같은데요. 안 들겠죠? 네. 그럼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상당히 이 슈퍼우먼 같은 이 여자는 인생 참 힘들게 살거나 쉽게 결혼하기 힘들겠다라는 생각 벌써 들죠? 예. 본인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를 것 같은데요. 모르긴요. 알아요? 알죠. 그러니까 사연을 줬잖아요. 지금 여기서 봐요. 본인이 연애에 대해서 이성과 데이트 약속할 때 제가 가고 싶은 곳이 있으면 2주 전에 예약을 해야 되는데 상대가 깜빡 잊고 예약을 못하면 참질 못하겠어요. 상대가 저를 소홀히 대하는 것 같아 서운하고 원망스러워 악을 쓰며 울었어요. 상대는 그 뒤에 저한테 주었지만 저는 그가 믿음지 않아 제가 직접 모든 데이트 계획을 짜기도 했어요. 그는 결국 저한테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 옆에 있는 것 같고 나날이 자존심이 떨어진다며 이불을 통보했어요. 이게 지금 여러분 사연 듣고도 지금 이거 안 그럴 것 같은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지금 내가 이분들이 지금 눈이 없나 키가 없나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내하고 지금 같이 상담편을 하겠다는 거야 놀겠다는 거야 이 생각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왜냐하면 그런데 이분은 엄청나게 이분보다 강하고 철저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면 이분하고 데이트 쉽게 하겠어요? 힘들겠죠, 그죠? 네. 이분은요 상당히 매력적이고 이분 이렇게 자기 생활 관리 잘하니까 한미모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하실 것 같아요. 한미모 해요. 생각해보세요. 명문대 나오고 한미모하고 그리고 지금 뭐 회사에서 능력 인정받는 30대 초반의 아가씨예요. 그러면 이 아가씨랑 결혼하려는 사람이 줄 섰겠어요? 아니면 내가 저 사람하고 왜 결혼해? 라는 생각이 들겠어요? 줄 섰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다가왔다가 아 뜨거 하고 도망가시는 그렇죠. 것 같아요. 그럴 때 어머니는 너는 더 나은 사람을 만날 수 있고 너는 욕심이 많으니까 훨씬 더 좋은 조건의 남자를 만나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그러죠. 이 여성분이 예를 들면 의사다. 그러면 더 나은 조건의 사람을 만나면 누구를 만나겠어요? 누굴 만나야 되죠? 네, 대개는 같은 일을 하는 의사를 만나거나 하겠죠, 그죠? 심지어는 의사, 변호사, 전문직에 있는 사람을 만나겠죠. 네. 그러면 그 만나는 남자는 이 여자보다 더 똑똑하고 더 잘난 남자겠어요? 못난 남자겠어요? 더 잘났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 잘난 두 사람이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나 잘났고 멋진 삶을 살겠어요? 그때부터 징글징글하게 서로 잘났다는 걸 확인받기 위해서 싸우는 놀라운 결혼 생활이 벌어지겠어요? 아마 후자 쪽이 아닐까. 아시겠죠?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은 이분 어머님처럼 더 나은 사람을 만나고 니보다 더 잘난 사람을 만나는데 그러면 자기를 공주 대접해주고 자기를 왕자 대접해주는 사람, 공주와 왕자가 만나면 어떻게 돼요? 공주와 만나면 동화에서는 그들은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습니다. 근데 그거는 동화에서나 그렇고요. 현실에서는요. 피 터지게 싸우게 돼요. 그럼 이분은 머슴을 만나셔야 그렇죠. 그래서 평강공주와 바보온달의 이야기가 나왔고 그거는 현실성이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진짜 엑셀로 주말 계획 일정을 뽑아 오시는 분께는 정말 아무나 쉽게 다가가지를 못하실 것 같아요. 그걸 당연하죠. 그리고 실제로 예를 들면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잘났고 똑똑한 여자가 있는데 자기한테 2주 전에 예약을 해주고 자기 상대가 깜빡 잊고 예약을 못하면 참지를 못해가 자기를 나를 이렇게 대접하는 거야? 너가 나를 무시했어? 이러면서 악을 쓰고 원망을 하고 울면 아무리 처음에 그 여자가 좋아 보여도 소위 말해서 오만 정이 다 떨어진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자기 자신에 대한 또 그 여자가 똑똑한 거 관계없이 그 여자가 돈 잘 벌고 관계없이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심이 조금이라도 있는 남자는요. 두 번 다시 그 여자를 보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요. 내가 저 여자 만나가지고 저 여자한테 저런 악다구니를 받을 이유가 뭐가 있어. 뭐 저 여자 몸 때문에 저 여자 돈 때문에 나도 돈 있어. 그리고 어디 가면 다 나를 왕자 대접해주지. 나를 완전히 하인 취급하는 저 여자를 내가 왜 만나야 돼. 이런 상황이 벌어져요. 이 여자분의 부모님 몰라도 너무 모르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그 어머니의 그 말을 자기한테 뭐라고 해야 되죠? 자기 걸로 이미 만든 것 같아요. 그 말을. 그렇죠. 그러니까 더 나은 남자를 찾는. 그럴 때 이분이 가진 문제가 분노 조절이 문제예요. 그거는 분노 조절은 이분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분은 자기가 진짜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어떤 사람을 만나서 살고 싶은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뭐든지 최고로 좋다는 거를 하고 완벽한 삶을 추구하기만 하면 완벽한 이상적인 삶이 될 거라는 착각 속에서 사시는 분이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건 분노 조절이 아니라 착각이라는 병을 가지고 있거나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미몽증이라는 것은 꿈꾸는 듯이 헤맨다라는 뜻으로 내가 만드는 병명이에요. 앞으로 10년 후쯤 되면 자기 미몽증이라고 아마 IDC 12에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이 병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는 얼마든지 그냥 보이는 걸 병이라고 해서 우리가 치료의 대상으로 삼읍시다라는 목적으로 만들어내는 거지. 그게 하늘에서 뚝 떨어진 병이라는 게 아니라는 거. 바이러스가 창구라듯이 바이러스 이름 붙이는 것처럼 구체적인 실질적인 게 아니라는 거를 우리는 먼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19세기, 20세기 들어오면서 과학을 사람들이 신봉하고 그 과학을 가장 대표하는 것이 의학이라고 내세우게 될 때 마치 17세기, 18세기까지 사람들은 신을 믿고 종교가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믿었던 그 마음이 19세기, 20세기에는 과학과 의학에 대한 기대가 바뀌었는데 그것이 20세기, 21세기에 들어와 가지고 여전히 의학이 또는 과학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구원자인 척하는 상황에 있다 보니까 이런 희한한 병명을 갖다 붙이면서 마치 이분 스스로가 자기 문제를 제대로 보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라는 것이 이 사연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한테는 저는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게 당신이 필요한 게 아니라 당신의 문제가 뭔지에 대해서 지금까지 뻔하게 너무나 통념적이고 상투적으로 보는 거를 생각할 게 아니라 그거를 좀 다르게 한번 당신 문제를 당신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라고 하는 것이 진정으로 이 사람의 마음을 읽어주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상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신문에 놓은 이 사연에 대해서 정신과 의사가 칼럼이라고 써놓은 거 보면 본인은 마음의 감옥에 갇혀 살고 있고 정해놓은 틀에 자신과 타인을 가두고 통제하고 있다. 그냥 책에서 나오는 너무나 뻔한 상투적인 표현을 쓰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분에게 강박증 환자라고. 그러게요. 그랬을 때, 이 정신과 의사는 진짜 환자의 문제를 제대로 진단을 못하고 자기가 그냥 학교 다닐 때 배웠던 책에서 나오는 뻔한 틀에 끼워 맞추는 문제 진단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마치 사람의 몸을 해부도에 끼워 맞추는 거는 가능할 수도 있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문제를 이렇게 엉뚱하게 끼워 맞추면 그거 자체가 이 발작적 진단이 되고 문제 자체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7월 13일 토요일 WPI 초급과정 워크샵이 열립니다. 상담사, 코치를 꿈꾸시는 분, 자신을 알고 주변 사람을 이해하고 싶으신 분, 삶의 방향성을 확인하고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으신 분, WPI 워크샵에 참여하여 상담가로서 커리어도 개발하고 사람에 대한 이해와 삶의 지혜를 얻어가세요. WPI 초급 워크샵 관련 문의는 위즈덤 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나는 소심한 사람인 것 같은데, 아니, 어떨 때는 활발하기도 하고, 나도 모르겠는 나의 진짜 마음을 밖으로 꺼내서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진짜 내 마음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내 마음의 MRI, WPI 검사를 해보세요. WPI는 대한민국 대표 심리학자 황상민 박사님이 10여 년간 연구 개발한 성격과 라이프 스타일의 과학적인 진단 방법입니다. 내 마음을 비춰주는 마음의 거울 WPI. 내가 어떤 사람인지 지금 알아보세요. WPI 검사는 인터넷 검색창에 황상민의 심리연구소를 검색해서 할 수 있습니다.